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작전 타임인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시 멈추는 것, 쉬는 것. 쉬지 않고 달리는 일에만 익숙하다 보니 멈추는 법을 모르더라는 거죠. 자, 경기 중에 휘슬을 부르면 작전 타임입니다. 코치한테 가는 거죠. 대단한 선수들의 공통점은요, 작전 타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누구에게? 코치에게. 나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계속하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지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근데 귀를 열려면 어떻게 하죠? 입을 열고 닫고는 가능한데요. 귀를 연다는 건 좀 특이한 집중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는 항상 열려 있는데 모든 소리를 다 듣지는 못해요.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집중해야 들리는 게 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한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연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으면요, 평소에 안 들렸던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귀는 열려 있는데 왜 안 들렸나요? 그게 마음을 열어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연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나요? 20년? 30년? 50년? 지금 내 모습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인생 전부가 다 소모되었다 그래요. 현재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모든 선택의 최종 결과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과거부터 내가 꿈꿔왔던 최고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 이 질문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해서 살아온 결과라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최고의 선택만 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왜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요? 일부러 잘못되려고 엉뚱한 선택을 해온 거 없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즉, 내 방법을 고집냈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마이웨이 쪽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반복해 왔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지, 마이웨이가 아니고 베스트 웨이를 찾아서 뭔가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요, 이 마이웨이로 사는 방법은 익숙한 내 방법을 찾아가요. 근데 베스트 웨이는 어떤 거냐면 좀 어색한 방법 속에 있더라는 거죠. 선택해야 하는 것 중에 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무엇부터 하냐면 급한 일부터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일, 운동, 독서 이런 것보다는 급한 일 쪽에 카톡을 받는다 이런 쪽에 더 많이 집중하더라는 거죠. 급한 일 치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 치고 급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일을 해결하면 급한 일이 거의 없어진답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기 생각 범위 안에서 갇혀 있더라는 것. 자기 생각 한도 내에서만 선택을 하더라는 것. 그걸 벗어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개 2마리죠. 보통 대부분의 집에서 2마리의 개를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 개들을 버려야 합니다. 고정된 사고의 껍질을 깨자는 거죠. 그래야 내 생각 범위를 넘어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생각 한도 내에서는 도무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또다시 지금까지 해오던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계속 선택을 해온다면은 과거부터 해오던 잘못된 선택의 메커니즘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어색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는 목적, 교육의 목적이 보통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변화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평소 해보지 않던 일을 시도하는 것, 새로운 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의미는 평소 하던 어떤 것을 안 하는 것, 익숙한 어떤 것과의 결별이죠. 왜 변화를 해야 될까요? 왜 새롭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죠? 이는 평소 살던 대로만 살면 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삶이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유를 부린다고 행복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 당하더라는 거죠. 자, 미래가 불확실한 나이 50대 월급쟁이 직장인이 점쟁이를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점쟁이로부터 점괘가 나왔는데요. 55세까지만 어렵게 살면 된다. 5년만 참아라. 이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희망에 들던 김 부장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복채로 주면서 다시 물었죠. 그럼 5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점쟁이가 김 부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의미심장한 대답을 내놨죠. 어려움에 익숙해질 것이다.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이 얼마나 서글픈 미래입니까? 어려움이란 게 뭐죠? 세상의 변화와 나의 변화의 차이가 바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변화를 앞서가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변하지 못하는가? 봤더니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은 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삶이 안전하면 할수록 내가 꿈이나 목표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라 했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는 거죠. 내가 안전지대를 고수하는 한 나는 성장할 수 없이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더라. 두려움이라는 괴물은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커지고 험악해지더라. 우리가 매년 초에 담배를 끊겠다 결심을 하지만 3일을 못 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생 1학년에게 물어봤어요. 작관로, 삼관로, 작심삼일이죠. 근데 초등학생 답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 그 학생의 작은 삼촌은 뭔가를 결심했다가도 계속 못 지키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작은 삼촌 계신가요? 내가 먼저 하는 게 변화더라는 거죠.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외친다? 이건 아니죠. 어떤 논쟁이나 감정적 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변화의 문이라는 것은 오직 내부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을 마친 이후 순간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일상에 하나라도 달리 행동하는 게 있다면은 오늘 이 영상은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뭐냐 하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인생 전체가 소모되었다면, 지금과 다른 모습을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은 배워 익혀야 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갖고 있는 지식 수준과 기술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무엇을 새로 배우고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가 뭐냐 물었더니만 모든 면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이미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성공자가 6,000권의 책을 읽고서 이를 한 줄로 줄인 말이 있죠. 사실 말이 6,000권이지 6,000권을 읽으려면은 매주 한 권씩 읽어서 120년 걸리는 분량입니다. 일주에 한 권이면은 1년에 50권, 그 다음에 10년에 500권, 20년에 1,000권. 그러니까 6,000권을 읽으려면은 120년 분량이 되는 거죠. 6,000권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줄였더니만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최고에게 배워라. 최고에게 배워라. 6천 권의 독서량을 갖춘 성공자가 요약한 지혜입니다. 세계 최고들을 한번 볼까요? 최고가 누구냐? 먼저 가까이 TV 프로에서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신 어떤 아줌마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우승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1000권을 읽었답니다. 책을 1000권을 읽으면 웬만한 상식은 흔히 껴들른다는 거죠. 2000권을 읽으면 기업체의 CEO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은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손정희, 일명 손마사요시, 그분이 2000권을 읽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4000권을 읽으면 일개 국가를 움직이는 수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일까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수상, 윈스턴 처칠이죠. 4000권. 이분은 침대에도, 책상 위에도, 화장실에도, 식탁에도, 차에도, 집무실에도, 모든 곳에다 책을 두고서 심지어는 책을 손에 쥐고 잠을 잘 정도로 독서가였다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8000권을 읽으면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독서 광으로서 유럽을 통일했던 황제이죠. 물론 책만 읽는다고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자는 그런데 독서 광이더라는 거죠. 책을 주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시간 없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했죠. 빌 게이츠도 자신의 오늘을 만든 것은 선생님도 부모도 아니고 어릴 적 우리 동네에 있던 도서관이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 한 권씩은 읽는 게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책값이 좀 비싸죠. 보통 2만 원, 3만 원. 2만 원짜리 책을 굉장히 싸게 읽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한 2번을 읽으면요, 2만 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바뀌죠. 책을 4번 읽으면 책 한 권이 5,000원짜리가 됩니다. 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고로 성공하신 두 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신이 초능력 한 가지를 준다면 어떠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차례대로 답을 했는데 똑같은 답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 라는 거였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최고에게 배워라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최고를 만날 수 있느냐? 최고에게 배우려면 최고를 만나야 되는데, 최고는 어디 있을까? 바로 책 속에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들이 책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이게 독서라는 겁니다. 시간을 농축하여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OPE라 그랬죠. Other People's Experience.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인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최고에게 배워라. 6,000권의 책을 읽은 지혜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최고에게 배워라. 그래서 최고에게 배운 것을 내 삶에 도입해서 내 방법보다는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찾아가자. 이게 요지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죠. 그 원인이 바로 목표에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거였는데, 거북이의 목표는 뭐냐 하면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목표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전문가. 만일 내가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결국 세상을 주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어떤 일에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위만 따면은 그건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오랫동안 하면은 스스로 저절로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최소한 전문가가 되려면 5년 이상요. 5년 이상 그 뭔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꾸준히 정진해 왔는가 하는 것이 전문가의 자격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건이 뭐냐 봤더니만 일과 사람을 섞어놨는데요.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섞느냐 봤더니만 일이 15%, 사람이 85%. 우리가 흔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드냐. 대부분의 답이 있죠. 사람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85%가 인간관계가 그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85%를 또 인간관계가 좌우한다고 하죠. 어쨌든 15%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고 85%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론과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는 뭐냐? 주위에 훌륭한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다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원리가 또 있대요.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 봤더니만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득 보려고 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선을 베푼 것보다 악행을 저지른 것을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선을 베푼 것보다 남들이 나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당한 것보다 내가 남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더 헤아리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하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나 맨날 이런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나는 과연 누구를 힘들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팀워크라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똑똑하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집단지성의 시대라 그러죠. 집단지성. 한 사람보다는 조직 전체가 어떤 마련한 지혜 이런 것들이 조직의 승패를 좌우하더라. 팀이라는 건 이거죠. TEAM의 약자를 따서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모두가 합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한 것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똑똑하지 않다. 이게 팀워크이죠. 공동체가 우리가 필요한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냐 봤더니만 에베레스트 산이더라는 거죠. 해발 8,848m.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봤더니만 이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라는 그 산맥 위에 얹혀 있더라는 거죠. 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던 산들은 높이가 다 높아요. 에베레스트보다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다 비슷비슷한 높이의 산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각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우뚝 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와 팀이 되느냐, 누구와 어울릴 거냐, 이걸 참조 집단이라고 그러죠.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네트워크, 나의 인맥, 이걸 참조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람은 가장 가깝게 어울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은행, 행동 양식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 집단을 조심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참조 집단을 선택하겠지만은 그 내가 어울리는 그들 참조 집단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참조 집단의 성장이 바로 나중에 우리 각자가 에베레스트 산같이 우뚝 설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작전 타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